자,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달라 보여요? 예. 앞으로 좀 입고 다녀야 되겠구만. 예. 자, 모의고사 보셨죠? 예. 이번 모의고사는 보니까 민법은 조금 까다롭게 좀 낸 것 같아요. 일단 옳은 것 골로란 문제들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조금 배웠던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좀 틀어서 내는 게 많았고요. 뭐 박스형, 그 다음에 약간의 사례형, 뭐 그런 것들 쭉 내가지고 아마 좀 바짝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쭉 훑어보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동안 계속 강조해드렸던 결국은 테마였거든요. 테마. 나오는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오후에 기출 특강하면서 제가 테마 정리해 드리는데, 뭐 물론 이제 한 주 남았죠. 한 주 남아서 이제 몇 개 테마는 남았지만은 결국 뭐 한 서너 개 빼고는, 세 문제 정도 빼고는 다 그 테마 안에서 문제를 내요. 다만 그 테마 안에서 내는데 이제 어떻게 꽈놓느냐, 그걸 찾아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공부를 이제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시고 반복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에서 나오면은 맞추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합격선 이상, 합격선이 문제가 아니라 수석할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그래 자꾸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4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죠.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뭐 이건 법률 행위 전체적인 기초적인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번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 법률 행위 효력 규정이다 그랬는데, 농취증은 없어도 그 법률 행위는 유효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법률행위 불성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는 검토될 여지가 없다. 자, 요거죠. 예, 무효 취소 얘기가 나오려면, 유효 무효 취소 얘기가 나오려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난 다음 얘기지. 그러니까 불성립, 성립되지 않았으면 유효니 무효니 취소니 이런 것들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이제 옳은 얘기가 되고.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구별하는데, 거기 보면 의무부담행위라는 게 있었죠. 자, 결국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배우시니까 권리는 크게 채권하고 물권이에요. 그럼 채권,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들을 이제 나누면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결국은 법률행위가 원이니까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권리 변동. 자,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은 크게 나눠보면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지. 그럼 채권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자, 당연히 채권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채권행위로 하면 되고,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로 하면 되죠. 법률행위를. 자, 그러면 채권행위에서 채권 변동, 물권행위에서 물권 변동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그러고, 물권행위를 이제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그러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 구조라면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3번은 지금 저당권 설정행위는 의무 부담행위다 그랬는데, 일단 저당권은 권리 중에서 물권, 채권, 물권이겠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겠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 행위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당권 설정 행위는 당연히 무슨 행위? 물권 행위. 그래서 무슨 행위? 처분 행위지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행위 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고, 4번은 불능, 뭐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원시적 불능일 때는,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지. 유효면서 이제 후발적 불능도, 자, 누구 책임이냐를 자꾸 따지라고 그랬어요.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귀책 사유라면 이건 뭐로 들어간다? 채무 불이행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면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요? 지문에 내용이 채무 불이행 얘기 나오면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책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보죠. 그냥 이런 사례를 잡아놓고 여기로 직접 들어간다고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채무자 과실로 그 건물이 소실됐다, 불타버렸다. 자, 그러면 어쨌든 불능이죠. 계약 이유니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은 그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건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근데 채무자 책임이 아니야. 채무자 책임이 아닌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연부담이라고 그러죠. 우연부담. 그러니까 우연부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 이후에 그 건물이 태풍으로 무너졌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태풍으로 무너진 것은 채무자 책임은 아니지. 그럴 때 그 채무자는 이제 상대방의 채무 이행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이제 우연부담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태풍으로 멸실됐는데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동그라미 4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유효를 전제를 깔고서 이제 저렇게 나눠진다고요. 자, 5번은 뭐 중개업법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전부가 무효는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어요. 자, 42번 반사유지서 법률행위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뭐 매번 했던 얘기고요. 그럼 반사유지서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로 안 되는 거, 부정행위를 뭐 하는 대가로? 용서받는 대가로. 그래서 부적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끝내려고 부적관계를 단절하면서 해소하면서, 그럼 아내가 부정행위를 용서해줬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만들어야죠. 그래서 돈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요? 투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탈세,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비자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목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허위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강박 얘기가 나오면, 이것들은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반사회적 행위는 목적과 관련된 얘기죠.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허위 표시, 뭐 허위 매매라든지 허위의 근저당권 등기했다, 이런 것들 같은 것들, 강박에서 어쩌고 저쩌고는 뭔가 문제는 됐지만 이건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 보시고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말을 만들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남편이 뭘 했다가 부정을 했다 걸려가지고 뭐 했어? 아내가 용서한 대가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놔. 그래서 그 부적 관계를 뭐해? 단절 이제 해서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하는 아내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비자금을. 그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요? 투기, 탈세, 세금. 그 다음에 이제 허위 표시, 강박. 자, 그런 구조로 들어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딱 뭐가 보여요? 양도소득세니까 빨리 그럼 뒤로 가셔야지. 그럼 반사회적 질서 행위가 아니죠. 근데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이다 그랬으니까 그건 틀렸고, 동그라미 2번은 읽다 보니 뭐 허위 매매가 나오죠. 허위 표시 아니야. 통장 허위 표시. 그럼 역시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다? 아니지. 자, 3번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자, 키워드가 통상 정도의 급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거죠. 자,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지. 그 통상 정도를 넘어서 초과해서 뭔가 급부해 줄 것을 약정하는 것, 이건 반사회적 행위지만, 하지만 통상 정도의 급부는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 정리했을 때 자꾸 비교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랬죠. 그럼 당연히 사실대로 증언해 줄 조건으로 해서 통상 정도의 급부를 주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데, 허위 진술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럼 허위 진술을 조건으로 한 것은, 이것은 뭐 통상적이냐 아니냐 그걸 따질 것 없이 그건 반사회적이지. 자꾸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다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백사주 불공정행위인데,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용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죠. 그럼 이 세 가지는 누가 다 입증해줘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다 입증해야지. 뭐 하나 입증됐다고 뭐 추정된다 그런 얘기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궁박이 추정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궁박도 다 입증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지. 자, 5번 또 읽다 보니까 뭐가 보이고? 강박. 강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지. 이다 그러니까 다 틀렸고 4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4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인데, 자, 기업본 보니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본 틀렸고, 니은번 피해자의 궁박은 정신적 궁박도 포함되죠. 뭐 경제적 궁박, 정신적 궁박 다 포함돼요. 니은번 옳은 얘기가 되고, 자, 이것도 많이 해봤죠. 대리내에서 법률행위했을 때 궁박은 누구 기준? 비읍이니까 본인 기준이지. 근데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자, 1번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행위 추인과 전환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추인은 그대로 추에 인정하는 거예요. 좀 사회적 타당성, 즉 절대적 무효는 나중에 당사자 의사로 추인할 수가 없지.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나중에 추인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 지금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잖아. 그걸 그대로 추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전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꿔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무효행위 추인은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 무효, 즉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은 추인할 수가 있지. 딱 그렇게 잡아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넘어가시고. 자, 뭐 다 얘기했던 얘기들. 자, 역시 44번 통정의 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뭐 틀린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볼 것만 보죠. 자, 2번과 3번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따지라는 얘기죠. 자, 이쪽에서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제3자는 그냥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죠. 해제할 때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자, 받은 자, 뭐 부동산에 대해서냐 채권에 대해서냐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해제해서 제3자를 물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만 맺으면 안 되고 등기인도까지 해서 권리나 대항력까지 취득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이냐 채권에 대한 것이냐를 구별하시라고 그랬지. 그러면 통정의 표시니까 2번을 읽어보니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거기죠. 자, 채권을 뭐 했어요? 가압류한 자지 결국은. 자, 그럼 이 사람은 제3자에 아니에요? 제3자에 해당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서원이면 그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는데 서원이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랬으니 이놈이 틀렸겠죠. 하지만 비교해서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제3자는 한 자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질 않지. 뭐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의 본인이라든지 또 뭐 상속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3자에 해당되질 않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2번이 되고요. 4번 보시게 되면 자, 통정의 표시는 무효행위 추인 또 나왔죠. 자, 좀 전에 추인은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상대적 무효는 되고 절대적 무효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통정의 표시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상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있지. 근데 아까처럼 불공정 법률행위니 반사회적 행위니 강요법규 위반한 것들은 추인할 수가 없지. 자, 2번이 되겠고 45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역시 볼 것들만 좀 들어가 보죠. 자, 착오의 키포인트는 이제 일단 1번 동기착오 나오면 원칙적으로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질 않는데 그 동기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지. 그래서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뭐가 돼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다만 이제 동기착오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뭐 된 것은, 유발된 것은 표시될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착오에 의해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다. 자, 토지의 경계, 현황, 현경위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 부분이니까 중요 부분이 착오에 해당되고요. 자, 3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행위는 아니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착오에 의해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중대한 과실이 있는 대표적인 게 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면서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공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낼름 사버렸다는 얘기죠. 자, 중대한 과실이 있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들어왔지. 다 맞았고, 자, 5번은 자, 해제하고 취소는 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그냥 달리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뭐 했다 하더라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지. 근데 없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46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자에 있는 거 사기 강박을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자, 위쪽하고 비교했을 때 착오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하자에는 사기 강박은 위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꼭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냥 따로따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자, 옳은 얘기가 되고. 자, 2번은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틀린 질문이죠. 어디가 틀렸을까? 모의고사는 보신 거죠? 예. 어디가 틀렸을까? 틀렸다는 건 제가 말씀드려줬어. 어? 자, 그러니까 딴 데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한번 조금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해요. 어렵다기보다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체크하고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착오에 빠져서 뭐 얘기 나오는데, 착오에 빠져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또 이것도 착오하고 사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것은, 그럼 착오도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도 성립할 수가 왜 없어? 다 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냥 제발 좀 제가 하는 것만 하세요. 좀 다르면 달리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착오하고 사기는 다르니까 이것도 성립할 수 있고 이것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기는 기본적으로 뭘 해서, 착각을 해서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스스로 해서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기망행위를 해서 착각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이 잘못 샀어. 그렇죠? 그 착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군가로부터 기망을 사기를 당했으면 이제 그게 사기가 되면서 그게 뭣도 될 수 있어요? 착오도 될 수 있지. 다 성립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래서 그리고 크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니까. 민법은 하나씩 쪼개가지고 봐야 될 게 있고 크게 잡을 게 있어. 가장 크게 잡는 게, 각 제도는 같아 달라. 다르면 따로따로 성립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제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그럼 해제하고 취소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럼 그 문장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뭐 했으면, 해제했으면, 나는 뭐 취소해도 되지. 그럼 뭐 했으면, 착오에 의해서 성립했으면, 사기도 성립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 기본 원리라니까요, 민법에. 그러면 어떤 제도든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면 달리 보자.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포인트는 착오를 위해서 뭐 사기 취소 이게 아니야. 이것은 착오 나오고 사기 나오면 어쨌든 간에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있지.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지금 뭐로 인하여서 기망행위, 누군가 이제 기망했단 말이에요. 기망행위.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됐으니까 뭐에 빠져가지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자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하고 지금 기망행위니까 사기도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두 개가 다 성립됐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것은 착오를 취소할 수는 요건 갖췄으면 이걸 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요건 갖췄으면 이거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데 앞쪽에 기망행위가 뭐가 되려면 사기가 되려면 그 기망행위가 뭐로 해야 되냐면 고의해서 2단의 고의 뭐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래서 2단 3단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뭘로 기망행위를 했어야 돼요?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무엇으로?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선 딴 얘기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기망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웃기라고 수업 시간에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 해서 거기는 2단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고의가 문제고 고의. 그러니까 이게 막 많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정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지문에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생각은 좀 나세요? 이해는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 사기든 그러니까 각각 다르니까 사기가 성립되려면 네 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첫째로 그 사기친 사람이 2단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세 번째 그 기망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사기 파트 들어가면 이게 기망행위냐 아니냐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따진다고요. 포인트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그 질문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 그런 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요. 이럴 때 그렇구나 하고 체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2번도 틀렸어요. 네. 자 동그라미 2번은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고발은 자 위법성이 부정에 대해서 자 이것도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강박도 똑같이 2단에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강박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 위법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인데 위법성은 거기 키워드가 뭘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죠. 부정한 이익이나 수단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부당은 당연히 위법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 위법성이 있어 없어?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강박행위에 해당되겠죠. 자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무슨 계약? 교환계약. 자 교환계약은 사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사기 문제 나오면서 교환계약 나오면 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탁탁탁 박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자 5번은 이제 키워드가 강박이겠죠. 예, 강박은 조금 틀어놓은 거예요. 일단 강박은 자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아니지.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 표시가 될 이유가 없죠. 그럼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강박이 비진 표시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냈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증여의 무슨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자 그러면 잘라보세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비진 표시지. 내심의 효과 의사가 진이죠. 그 진이가 결여됐다는 얘기니까 진이 아닌 거란 얘기지. 되셨어요? 그러면 강박은 비진 표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비진 표시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다니까 비진 표시가 아니란 얘기지. 틀어놓은 거지. 결국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그러니까 다 얘기했던 건데 자꾸 그래서 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라는 거야. 자꾸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데 이제 점수 안 나오면 또 교재 찾아가지고 막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는 점수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특히 민법은. 그냥 나오는 거 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들어오니까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라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계속 지문 외우시고 그러시면 눈에 보이지. 자, 처음에는 얼굴들이 괜찮았어요. 점점 지금 상태가 영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4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대리인이 여럿일 때, 자, 각자 대리, 공동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본인 대리한다. 틀렸고. 자, 동그라미 2번은 현명하는 방법인데, 현명하는 방법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 그럼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자, 이 사람도 그러면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현명한 거야.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 2번이 되겠죠. 자, 3번은 대리권의 범위를 얘기한 거죠. 대리인이 해 처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해가 뭐예요? 해제할 권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쭉 하다가 맨 마지막 해제할 권한이 보이면 있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4번은 자, 대리행위도 법률행위죠. 그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냐 없냐는 원칙적으로 누굴 표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본인이고, 자, 을이 대리인이고, 을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럼 거길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 법률행위가 뭐 사기 당했냐, 뭐 아니면 강박 당했냐, 뭐 착오냐, 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대리인 중심으로 보자고 그랬죠. 그러면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랬죠. 자, 경우를 다 던져주잖아요. 자, 지금 상대방 병이 사기쳤죠? 누구를 사기쳤어요? 대리인 을을 사기쳤죠? 근데 뒤를 읽어보시게 되면 본인 갑은 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실을 몰랐죠? 자, 본인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리인만 보면 되는 거지. 대리인 사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으니까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지. 뭐 본인이 선이든 악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지. 되셨어요? 예. 네. 근데 거기는 본인 갑이 선인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복대리 얘기인데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자,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는 얘기니까 임의대리인이겠죠. 자, 그럼 승낙을 얻어서 또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어. 그때 그 복대리의 행위에 대한 갑의 책임은 면제되는 건 없어. 책임은 선임 감독 책임을 지게 되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48번 갑의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 소유 토지를 상대방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죠. 자, 갑의 토지 있는데 대리권도 없이 을이 대리인 척하면서 병한테 팔았어. 자, 이 관계니까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죠. 옳은 것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자, 이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바뀌었죠. 자, 여기 을이고 여기 갑이 되겠죠. 갑이 지금 무권 대리인인데 갑은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은 선택을 대리인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해야지. 첫째 줄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게 틀렸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자, 2번은 본인 을은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이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 그럼 묵시적 추인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 상대방이 대금을 주니까 받았어요. 이거 추인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 오랜 동안 그냥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형사고소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했어. 이게 추인한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장기간, 오랜 기간 보고만 있는 것은 추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린 예가 되는 거지. 자, 3번은 병이 을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계약 추인 여부를 확답 최고를 했어. 자, 병은 최고권 있죠. 그러면 최고권을 했으면 상당 기간 내에 본인 을이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지. 문제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뭐 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지.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고했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포인트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럼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까 법적으로 을 본인은 뭐 한 것으로 봤다는 얘기야? 거절이야. 그럼 그 이후에 추인했다 하더라도 그 추인의 효과는 발생되질 않지. 그러니까 결국 거절이라는 걸로 잡아놓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을은 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야 되겠지. 거절한 걸로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자, 4번. 을을 단독 상속하게 된 갑은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에 대해서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자, 이제 요 을이 뒷목 잡고 가버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상속됐어요. 자,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토지를 지금 대리권도 없이 팔았는데 아버지 걸 때는 어떻게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좀 챙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고 그랬죠. 자, 상속됐어.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토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 참 조금 이따 할 거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해가지고 이등기 마수해달라 이런 짓 하면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지. 마수 청구할 수 있다 그냥 틀렸죠.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살아라고 그랬죠. 자, 5번. 병이 매매 계약 당시 갑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요 병 상대방은 최고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데 최고는 선의 악의 다 할 수가 있죠. 자, 철회는 무엇 때만? 선의 때만. 그럼 알았으니까 철회할 수는 없겠지. 5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49번. 갑소유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하였다.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자, 토지거래 허가도 이번에 또 정리했으니까. 자, 일단은 포인트가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 계약은 무효, 유효. 무효. 그럼 매매와 관련된 것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도대체 매매와 관련된 게 뭐냐? 매매와 관련된 것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매매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랬잖아. 응? 조금만 생각하면 참 쉬운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무효라고 그랬으니 대금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양 당사자는 유효로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기업본은 허가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상대방은 그거 해달라고 청구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송도 구할 수도 있지. 소구할 수 있죠. 협력 의무는 가능하니까. 자, 니은번 같은 건데 을이 매매 대금 제공 없이 갑에게 허가 협력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의 입장이 돼. 그러면 을의 입장이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자, 어렵다,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입장 대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갑한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 받지 않고 샀다고. 됐어요? 예. 이 매매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이 유효, 무효? 무효라고. 허가 안 받았으니까. 되셨어요? 자, 갑이 대금 달래. 대금 줄 거예요? 안 줄 거지. 마찬가지 여러분이 갑한테 야, 우리 매매 계약 했으니까 내가 대금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해 달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매매가 뭐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매매했다고 대금 주고 해야 될 게 아니지. 그 매매가 뭐가 돼야? 유효가 돼야 뭐 대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 매매를 무효니까 뭘로 만들고 나서 유효로 만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나 허가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 토지가 정말 필요해. 그래서 빨리 이전받고 싶어. 그럼 무조건 돈 주고 빨리 이전 등기해달라고 그래? 먼저 뭐부터 받자고 그래? 그거야. 그럼 여러분이 대금도 주지 않고 갑한테 야 빨리 허가 신청하러 가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꼭 대금 주면서 허가 신청하러 가자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상해요? 매매 대금 나오면 안 된다니까. 매매 대금 얘기 이런 게 나오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매매 대금 제공이 없이 갑에게 허가 협력을 구할 경우 갑은 허가 협력 이행을 해야 돼? 거절해야 돼? 해야지. 허가부터 먼저 받고서 돈 달라 말아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거절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네 한번 틀렸죠. 디귿 유동적 무효인 동안 자 아직 무효야. 허가 안 받았어. 자 갑은 계약금 1,000만 원. 자 갑은 이제 을이 1,000만 원 계약금 줬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갑은 아직 허가 받기 전에 나 이 계약 잘못했으니까 2,000만 원 받고 나 계약 해지하란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자, 그 얘기는 그럼 계약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계약금에 의해서 해지한다는 얘기는 뭐 전에? 중도금 지급 전에. 자, 중도금 지급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아직 허가도 안 받았다니까. 그래서 더 나가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 착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허가 받고 나서도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되셨죠? 예. 자, 그러니까 디귿 옳은 얘기가 되겠고, 리을번.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것도 해제에서 나왔지. 해제하려면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된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를 하는 거지.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가 없다. 그 부수적 의무의 대표적인 게 협력 의무라고 그랬죠. 예. 지난주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배웠던 얘기지. 예. 그럼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는 없어. 해제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허가 신청하러 가자 그러는데 안 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자, 손해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지. 그래서 리을번도 해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건 맞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은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언젠가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무효인 거, 유효인 거. 유효인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기억하라는 건 좀 기억하시면서 좀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 두 개. 뭐? 응?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거기 있는 것처럼 재지정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어. 이 동네가 허가구역에다가 지정 해제가 됐다니까. 그럼 허가받을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기간 만료됐는데 다시 그 동네가 허가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았지. 그러면 이 두 가지 나왔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결국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오후에 그 나눠드린 테마라도 한번 보고 가신 분 아니면 요약집이라도 보고서 모의고사 보신 분. 자, 그런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 테마에서 테마 같은 거 할 때 토지거래 허가도 분명히 정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맨 유효, 무효 나오면 이것만 잡으라고 그랬지. 유효는 두 가지. 지정 뭐가 됐거나 해제됐거나 기간 만료된 다음에 뭐 되지 않았어? 재정되지 않았으면 확정적 유효. 그 나머지에서 유효, 무효 그러면 이제 뭘로 빠져나가야 돼? 무효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푸는 기술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게 뭐 내용을 알려고 그래서 그게 힘든단 말이야. 물론 내용도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뭐가 포인트가 되는지를 자꾸 습득을 하시라니까 민법은. 그러시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가, 미음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지정해제지. 그럼 지정해제면 마지막에 유효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근데 거긴 계속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로 지속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지. 됐나요? 예.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지. 2번. 어딜 자꾸 가? 자, 50번 들어가세요. 자, 좀 빨리 할게요. 그럼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냥 옳은 게 나와가지고 다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자, 기억 1번의 포인트는 해제죠. 해제는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없지만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하면 붙일 수가 있지. 그리고 1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2번은 갑이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그랬어. 요게 이제 정지 조건 무증여냐, 조건이냐, 기한이냐를 따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포인트로 잡을 것을 잡고서 들어가야지. 병이 뭐 하면?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이게 확실하면 기한이고, 이게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병은 사망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겠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해제 조건이 포인트, 그 다음에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포인트. 이런 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 불능 조건이라고 해서 배우지 않았나? 예. 이미 성취한 것 그러면 뭐라고 하고? 기성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힘드신가? 어디서부터 또 만져드려야 되나? 이럴 때마다 제가 참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 자, 그래서 자꾸 맨날 강조해 드렸던 거잖아.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나오거나 이미 성취한 것 나오면 불능과 기성으로 잡아가지고 불, 정, 무, 기, 해, 무 외워서 들어가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걸 몰라가지고 그럼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불능이죠. 그럼 마지막에 무효로 끝났다고 그랬죠. 그럼 조건은 정지 조건이 나와야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틀렸지. 이것은 되셨나요? 네. 참 따라서 오면 참 쉬운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참 어렵단 말이야. 이게 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도 풀지만. 자, 4번은 조건 성취 효력인데 원래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이나 기한은 소급표지. 소급표가 없죠. 없지만 조건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급표 인정해 줄 수가 있지. 그래서 자, 첫째 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했으면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급표가 인정돼야지. 근데 이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지. 자, 5번은 기한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 채무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죠. 그래서 그 문장 가지고 맨 두 가지가 장난친다고 그래서 채무자를 채권자로, 본다를 추정으로. 1번이 되죠. 자, 51번 물권적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으니까 볼 것만 보죠. 자, 3번은 미등기 무화 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문장이 잘못됐죠.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제가 물권적 청권이 나왔다 그러면 특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 나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따지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거니까 누가 돼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돼야지. 누구의 상대방은 아무나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또 현재 불법하게 점유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문장에서 얘들 쫓아다니면 되지. 그럼 거기서 누가는 주어죠. 예. 누구요? 거기가 미등기 무허 건물의 양수인, 이게 주어야죠.
그럼 얘가 소유자라면 이 말은 맞아. 근데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 말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보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그걸 아무리 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나와야지. 그러니까 문장을 자꾸 쪼개서 보시라니까, 쪼개서. 그래서 제가 오후에 기출문제 풀면서도 문장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쪼개고 이렇게 해드리잖아. 그 연습을 자꾸 하시라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52번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쉽게 맞았겠지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또 믿는 도끼에 엄청나게 찍힙니다. 자, 그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럼 기억본 보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놈 골라내야 되겠고. 니은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거 등기할 필요가 없고. 디귿 혼동도 법률 규정이죠. 예, 그것도 등기할 필요가 없고. 리을번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 소멸. 자, 지상권 기간 만료됐어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 꼭 말소 등기 해야 없어지는 건 아니죠. 미음번 부합도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전부 다 들어가야 되겠네. 5번이 되겠지. 자, 53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뭐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 무슨 얘기를 따지지 마시고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같은 권리예요, 다른 권리예요? 그러면 점유권에 관한 소송하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그래 그 얘기지 뭐. 그럼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지. 점유권만 따져야지. 그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뭐만 따지는 거야? 소유권만 가지고 따져야지.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된다니까. 다른 건 다른 걸로 보시게 되면 돼. 자, 3번이 되겠죠.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무슨 점이요? 타주 점유지. 남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54번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몇 번씩 했던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럴 때가 자꾸 오는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계속 한 놈을 두드려 패라니까요. 민법을 패든 학개론을 패든 아니면 나는 2차부터 합격하고서 1차는 나중에 할란다 해서 2차부터 먼저 패든, 아니 그래 놔야 그 과목이 왜 웃어? 어떤 그 과목이 잡혀져야 그게 이제 눈에 보이고 해야,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조금씩 반도치면 돼.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어. 막 6개 과목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오잖아. 뭔가 공부는 했는데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긴 하고. 그럼 그게 계속 여름, 가을까지 가버려요, 이게. 그럼 그때 돼서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되면 이제 수술 시기를 놓쳤어. 항상 시기가 있어.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7월에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6월 달까지는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던 거 1차에서 한 과목하고 2차에서 한 과목, 그 두 과목이라도 좀 한번 계속 보시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보지 말고 하여간 지겹도록 계속 보시고 문제 풀고 확인하고 틀린 거 있으면 거기다 체크하고 해가지고 정리하시라니까. 그래야 그 과목이 좀 점수가 나와서 그 나머지 과목은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7, 8, 9, 10에 하게 되면 나머지 과목들을 또 같이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올라가죠, 여기에. 그 얘기는 이제 뭐 더 이상 또 하면은 또 뭐하고 하니까 좀 그렇게 실천을 하시라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점유자, 회복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세 가지. 과실, 그 다음에 멸실 훼손됐을 때 배상,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나온다. 되셨죠? 네. 그럼 1번. 과실 수취권 그랬는데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선의 점유자.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을 테니까 뭐를 청구하지 못해요? 통상필요비. 자, 3번 비용 상환 청구는 악의의 점유자한테도 인정이 되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인데 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배상 그러면 항상 선, 자, 현전이고 나머지는 전부 배상. 그럼 그거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오른쪽 읽어보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랬으니까 이것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그럼 선의 경우 그랬는데, 그럼 선자가 현존인데 이건 선타죠? 그럼 선타면 뭐하고 연결해야 돼? 전부. 근데 거기는 일부 배상 그랬으니까 틀렸겠지. 되셨죠?